네, 안녕하세요. 테크버스 남영구 기자입니다. 최근 이제 개발자 인력 관련해서 좀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람인 남건영 선생님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내 대표 취업 포탈 사람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에서 IT를 총괄하고 있는 남광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랜만에 이제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넥슨이 연봉을 800만 원 일괄 인상시키면서 좀 작은 게임사들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900명의 개발자를 채용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봉 인상 릴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사이에 좀 개발자 이제 인력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좀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요즘은? 2년 전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그쵸, 그때는 이제 너도 나도 이제 개발자를 모셔가기 위해서 개발자의 몸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 그때는 이제 개발자의 직무를 지망하고자 하는 인력들도 많았었는데 이 팬데믹이 끝나고 기업들의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비스 사업의 축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2, 3년 전에 비해서 활발함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팬데믹 시절에는 네. 원격 서비스라든가 네. 신규 서비스 솔루션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네. 개발자 좀 찾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근데 또 AI가 엄청 핫하다 보니까 네. 네. 그쪽 관련해서 인력을 되게 많이 찾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도 좀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단 말이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불황이 좀 이런 게 작용을 크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개발 리소스에 대한 이제 요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성장하는 서비스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들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채용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서비스는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고 기업 내부적으로 어떤 효율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축소시키고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뭐 희망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개발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 공고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구직을 하기 좀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럼 인력 풀 자체는 좀 확보한 상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그 팬데믹 때는 좀 약간 과잉된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경쟁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서비스가 화랑인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장 주축이 이제 개발자들이잖아요. 그쵸, 예, 개발자들이 있어야 어떤 사업의 전개라든가 속도를 훨씬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많이 채용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A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줄어들진 않았어요. 늘고는 있어요. 내부 사람인이나 이제 점핏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공고를 보면 뭐 AI하고 관련된 키워드, 뭐 신경망, 챗봇, 알고리즘, 딥러닝 뭐 이런 키워드가 포함된 채용 공고를 보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뭐 117%, 뭐 23%, 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채용 공고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는 기업에 있는 거죠. 취업을 준비하시는 IT 업계에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거나 좀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과거와 지금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어떤 기초 지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나 아니면 뭐 전공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좀 더 핏한 사람을 뽑고 싶은 거죠. 적게 뽑는 대신 채용을 했을 때 바로 실무에 투입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 아니면은 이제 뭐 기업의 어떤 컬처 핏과 맞는, 그러니까 이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기업에서 원하는 아니면 현재 직무와 맞는 어떤 좀 생산적인 효과,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어떤 이탈 방지, 요런 복합적으로 이제 다 모든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실무형 개발자들을 좀 뽑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언어도 그렇고 네.
사용하는 툴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좀 가장 먼저 좀 마스터하면 좀 좋을 만한 좀 기술이나 네. 스킬 같은 건 좀 어떤 게 좀 취업에 유리하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사람이나 점핏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를 보면 기업들이 자기의 기술 스택들을 다 오픈을 해놓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액트를 검색했을 때 뭐 어떤 채용 공고가 뭐 예를 들어서 100개가 나왔다면 뷰로 검색했을 때는 뭐 한 30개, 40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있고 기업이나 서비스에서 선호하는 기술 스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리액트를 스터디를 한다면 아무래도 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자바 뭐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AI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썬 중심으로 좀 많이 뭐 자바 파이썬 이런 형태를 언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무, 하고자 하는 기업, 뭐 선호하는 뭐 서비스 도메인 이런 것들을 조금 확정을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본인의 기술 스택을 이제 맞춰서 쌓아나갈 필요는 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최선두에 있는 거는 인공지능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좀 삶을 좀 편하게 해주고 업무를 좀 쉽게 해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게 내 업무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좀 위험하게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좀 나오는 게 있나요? 대체 가능한 업무가 있고 아직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대체 불가능한 업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체 가능한 업무들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인 루틴한 업무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업무들은 뭐 이런 뭐 AI라든가 뭐 RP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수를 대체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나의 업무를 이런 AI나 RPA 같은 도구들을 통해서 그 어떤 업무의 퍼포먼스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때 그 루틴한 업무에 내가 하루에 뭐 1시간씩의 거기에 힘을 쏟았다면 자동화나 뭐 AI를 통해서 대체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고차원적인 뭐 그런 업무들을 이제 조금 해볼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개발자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개발자들이라 하면. 그렇죠. 우리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기술 스택을 선정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어떤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든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들과의 어떤 기민한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업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코딩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완성되는 그 과정까지 개발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나오는 그 시점까지 상당히 복잡한 그렇죠. 단계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AI가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대체할 수 있냐?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다만 개발자들도 이 AI 도구들을 많이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GitHub의 코파일럿이라든지 뭐 이런 도구들을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GitHub에서 별도로 공개한 게 있는데 뭐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리아 GitHub을 사용하는 개발자들 중에 거의 뭐 한 90% 가까운 인원들이 코파일럿을 이미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 중에 AI가 생성한 코드를 이제 채택해서 실제 반영하는 비중은 뭐 한 20% 선호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언어들이 있는데 그쵸.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GitHub가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습되는 그 범주가 이제 GitHub에 퍼블릭하게 오픈되어 있는 코드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학습의 수준도 높고 코드의 정확도도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좀 정교한 편이다. 높은 편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개발자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개발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전체에 납기에 일정을 줄 수도 있고 개발자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휴먼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사전에 체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도 좀 기술 발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할 테고 네. 그에 따라서 좀 세계도 점점 더 빨리 변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좀 어떤 준비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발자들은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좀 더 민감하게 좀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그걸 놓치지 않고 쫓아가려고 하는 트렌디한 부분들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옛날 산업혁명 때도 그랬듯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어떤 시대의 그 흐름에 대해서 뭐 물론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또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일자리도 그럴 것이고 개발자들의 업무 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그걸 계속 실무든 아니면 뭐 본인의 어떤 학습을 통해서 능력 향상이든 아무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시도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범위라든가 이 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훨씬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IT 업계가 말씀하신 좀 쉽지가 않죠. 좀 많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실무를 뭐 위주로 하신다든가 이런 걸 많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부에서 그 KDT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 참여 저희는 이번에 뭐 점핏이 대한상공회의소랑 같이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26개 국내 대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각자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훈련생들을 배출시키고 있고요. 그 분야가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삼성, 현대, 뭐 SK, KT, 뭐 SKT 뭐 이런 기업들 국내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 뭐 MS, IBM, 셉 이런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양성하는 커리큘럼도 있고 그 다음에 AI 분야의 개발자를 양성하는 커리큘럼도 있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특화된 IT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셉 같은 경우에는 셉 전문 개발자를 이제 양성해서 이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이 거의 한 70% 가까이 70%요? 네, 되는 걸로 네, 제가 들었고요. 외국계 기업까지 합쳐서 26개인데 이런 기업들과 그 다음에 선도 기업들과 함께하는 파트너 기업들, 파트너사들 이런 기업들이 이 훈련생들에 대해서 일단 우선 채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개발자로서 희망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교육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 과정은 그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어때요? 신입 구직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었는데 정부에서 이 사업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재직자들에게도 이 교육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업에서 일하고 계신 개발자 분들도 본인의 어떤 직무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 단계 본인의 커리어를
뭐 높여보고 싶은 분들은 뭐 이런 교육 과정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기술 전환이 굉장히 빠르니까 새로운 네. 기술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 네. 엄청나게 좀 중요하게 좀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